자, 오늘 이제 3월 10일입니다. 이제 김광현 선수가 KBO 리그로 복귀했다라는 소식 이제 이틀 전에 전해드렸는데, 이 과연 그러다 보니까 이 김광현의 메이저리그 지난 2년 동안의 성적은 성공이냐 실패냐, 요거 가지고 이제 모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좀 갑론을박이 벌어졌더라고요. 네. 요것과 관련된 이야기 저희가 오늘 한번 저희의 생각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광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2020 시즌을 앞두고 이제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2년 보장금액 800만 달러의 계약을 맺으면서 네. 포스팅으로 이제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2020년과 2021년 사실 이제 단축 시즌도 있었고 뭐 부상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두 시즌 동안 어쨌든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저희가 이제 지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2020 시즌 같은 경우에는 단축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39이닝 동안 3승 1세이브 평균 자책점 1.62를 기록했었고요. 2021 시즌 같은 경우에도 부상자 명단에 3차례나 등재가 됐고 이후에 뭐 보직이 변경되는 등 이슈가 있긴 했지만 106.2이닝 동안 7승 7패, 세이브도 하나 있었고 평균 자책점도 3.46, 멋진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래요. 이 통산 성적도 10승 7패 2세이브 145.2이닝 동안 ERA가 2.97이고 이 WAR로 놓고 봤을 때는 1.8승이었습니다. 이 성적을 두고 이 김광현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어떤 족적을 남겼느냐라는 점 한번 이제 그렇죠.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두 시즌인데 두 시즌마저도 한 시즌은 단축 시즌이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메이저리그에서의 소화 이닝이 규정 이닝인 162이닝을 넘기지도 못했다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145.2이닝밖에 소화를 하지 못했고 또 선발로 나온 경기에서도 소화 이닝, 평균 소화 이닝이 4.2이닝 정도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5이닝도 소화하지 못한 선발 투수를 과연 이제 성공이라고 봐야 되느냐라는 것이 이제 또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의 의견인 것 같고, 뭐 퀴크크라든지 대타 이 투수 타석에서 이제 대타 기용 뭐 이런 사례들이 여러 번 있었지만, 이것만 봤을 때는 메이저리그에서 성공과 실패를 논하기에는 조금 너무 이닝이 적은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일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의견에 더해서 또 얘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은 클래식 스탯, 그러니까 평균 자책점에 비해서 세이버 매트릭스 지표들이 좀 안 좋지 않느냐. 그렇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수비 무관 평균 자책점 FIP로 따져봤을 때는 평균 자책점은 2.97인데 FIP는 4.2이다. 이걸 봤을 때 수비라던가 이런 운의 요소에 좀 많이 영향을 받지 않았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세인트루이스가 워낙에 수비를 또 잘하는 구단이기도 하고, 또 이제 김광현 선수가 이 시즌 초반에 2020 시즌에 그런 적 많았었잖아요. 아,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잘 맞은 타구다 이랬는데 야수 글러브 정면으로 가는 거야.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아웃 카운트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김광현 선수가 그래도 잘 풀리네요, 뭐 운이 좋네요, 이런 얘기를 저희가 많이 해드렸었는데, 이게 2년 동안 어느 정도 경향성을 보였기 때문에 이게 과연 진짜 김광현 선수의 실력으로 얻어낸 성적이 맞느냐라는 의견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아쉬운 게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해서 또 같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면 이제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김광현 선수는 원래 FIP에 비해서 평균 자책점이 낮은 선수다, 계속해서 이렇게 찍지 않냐 하는데, 2년 동안 세인트루이스에서 뛰면서 2020 시즌에는 세인트루이스가 수비 기여도 1위 팀이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수비 기여도 전체 2위 팀입니다. 합계 2년간 1위 팀에서 뛰었기 때문에 실제로 수비라던가 이 구장의 효과를 반영한 이 베이스볼 레퍼런스에서 제공하는 9이닝당 기대 실점으로 따져봤을 때는 4.41이에요. 그러니까 이 평균 자책점이나 스케일이 거의 같다고 보면 되는데, 그걸로 봤을 때 4.41이면 FIP, 그러니까 수비무관 평균 자책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대 실점이 조금 더 높긴 하네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팬그래프, 베이스볼 레퍼런스 양대 사이트에서 WAR로 보면은 1.8승, 1.9승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표면적인 성적에 비해서는 이 세부 스탯들이 좀 좋지 못했다라는 점도 과연 이게 성공이냐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의 이 주된 논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몸값 대비 활약으로 쳤을 때 김광현 선수가 얼마나 멋진 활약을 펼쳤는지를 살펴보면 2년 동안 800만 달러밖에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기대치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800만 달러가 어느 정도냐면은
팬그래프 기준으로 했을 때 WAR 1승당 금액이 800만 달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년 동안 WAR 1승만 기록해도 다행인 거예요. 근데 김광현 선수의 실제 활약은 달랐습니다. 맞습니다. 2020 시즌 WAR은 0.6승이었고 또 이 시즌에는 또 이제 단축 시즌 때문에 맞습니다. 연봉을 또 100% 받지를 않았었잖아요. 그런 점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시즌은 단축 시즌이었기 때문에 연봉의 37%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인센티브도 15만 달러밖에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실제로 받은 돈은 163만 달러인데 네. WAR 0.6승이면 대략 500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는 어허. 얘기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2020 시즌 같은 경우에도 300만 달러가 넘게 김광현 선수가 몸값 대비 활약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400만 달러 넘게 맞습니다. 활약을 한 거고 2021 시즌 같은 경우에도 뭐 비슷합니다. WR 1.2승을 찍어줬는데 실제 받은 돈 400만 달러에다가 이제 인센티브 한 60만 달러까지 더해서 460만 달러를 받았는데 1.2승이면 이제 팬그래프당 이 WR 1당 가치로 계산을 했을 때는 940만 달러의 활약을 펼쳐줬다. 맞습니다. 그래서 합계 WAR 1.8승 이거를 WAR 1당 가치를 대입했을 경우에 김광현 선수는 1440만 달러 어치의 활약을 펼쳤는데 네. 실제로 받은 돈은 623만 달러밖에 안 되니까 김광현 선수가 세인트루이스에 추가로 안겨준 수익이 817만 달러, 그러니까 원으로 환산했을 경우에는 96억 정도 이득을 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는 확실히 몸값 이상의 활약을 펼쳐준 것은 확실하지만 맞습니다. 또 그랬을 때 이거를 어떻게 성공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뭐 어느 정도 존중을 합니다만 어쨌든 저는 사실 김광현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진출했을 당시에 이 만으로도 30살이 넘어서 31살 시즌에 이제 진출을 했고 당시에는 이제 5선발 경쟁 혹은 이제 불펜 자원으로 분류가 됐었습니다만 시즌 말미에는 2선발까지 위상을 끌어올렸었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좀 높게 평가하고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2020 시즌 같은 경우에는 단축 시즌으로 인해서 김광현 선수가 몸 상태를 만들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잖아요. 미국 진출 첫 해라고 3월에 이미 구속을 150kg 넘게 끌어올렸었는데 시즌 중단이 너무 길게 지속이 되다 보니까 몸 상태 관리하기도 굉장히 힘들었고 네. 사실 신장경 경색이라던가 이런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컨디션이 정말 안 좋은 상황에서도 1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 2021 시즌에는 달라진 위상으로 또 이제 선발진 한 자리를 미리 뭐 차지를 하고 시작을 했었던 김광현 선수이고 부상이 이제 3차례 정도 있으면서 여러 차례 부침은 있었습니다만 부상만 없었더라면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약간의 아쉬움은 그래도 확실히 좀 있는 것 같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많이들 아쉬워하시는 부분을 들자면은 KBO 리그에서 보였던 것처럼 압도적인 구위로 탈삼진도 많이 잡고 하는 모습이 아니었지 않냐 하는데 저는 오히려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KBO 리그와는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서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약한 타구를 유도해낸다던가 훌륭한 제구를 보여준다던가 다양한 구종으로 시도를 해본다던가 이런 측면을 봤을 때 김광현 선수의 적응력이 참 대단하다고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2시즌 동안 김광현 선수는 메이저리그에서 경쟁력이 있는 투수였고 이 결과적으로 2점대 평균 자책점으로 마무리했는데 이런 선수를 어떻게 실패했다라고 이제 얘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게 확실한 성공이라고 하기에도 사실 좀 무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2시즌에 그쳤다는 거 그리고 실제 이닝도 145이닝에 그쳤다는 부분이 너무 아쉽습니다. 사실 김광현 선수가 만약에 직장 폐쇄가 아니었다면 올 시즌 이제 FA 계약을 맺고 최소 2년 정도 더 활약을 펼치면서 본인의 커리어를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인데 워낙에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국내 복귀를 선택한 부분이 상당히 저는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현재 지금 이제 이 노사 협상이 상당 부분 진전이 된 그런 상황이고 뭐 시즌 개막이 살짝 소폭 밀릴 가능성 혹은 이제 정상적으로 시작할 가능성 뭐 둘 다 남아 있는 상태에서 과연 뭐 김광현 선수가 조금 다소 내가 선택을 좀 빠르게 했나 뭐 이런 생각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쨌든 이제 본인이 마음 편하게 야구할 수 있는 환경에서
다시 이제 KBO 리그 복귀를 선택한 것도 저는 충분히 이제 존중을 받아야 되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SSG 팬들이 김광현 선수가 진출했을 때 얼마나 열화와 같은 성원을 보내줬었습니까? 그렇죠. 네. 김광현 선수가 복귀해서 이제 팬들에게 이제 은혜를 갚는다는 심정으로 열심히 뛴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참 멋진 활약이 기대가 됩니다. 네, KBO 리그도 또 40주년 맞아가지고 이제 큰 흥행 카드를 다시 한번 또 주게 됐습니다. SSG가 지난해에는 아쉽게 가을 야구에 진출하지 못했지만 김광현 선수, 추진수 선수가 또 이제 투타 핵심으로 또 같이 뛰는 모습을 또 볼 수 있게 됐다라는 점은 굉장히 좀 호재인 것 같고요. 김광현 선수도 사실 지난 2년 동안 여러 가지 마음고생들이 있었는데 마음고생 털고 또 이제 KBO 리그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면 그나마 이 메이저리그 팬인 저희의 마음을 좀 달래줄 수 있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은 이 김광현 선수의 메이저리그 지난 2년 과연 성공일까 실패일까 또 이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저는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김광현은 메이저리그에서 통했다. 요 정도, 그렇죠. 네, 요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댓글을 통해 많이 달아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또 내일 또 다른 콘텐츠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